오래전 KF-X 사업이 재개된 이래 이 사업의 성격에 대해 변하지 않는 하나의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F-16보다 약간 나은 성능의 F-35, F-18이 라팔, 유로파이터보다 낮은 성능의 개발 조건입니다. 대충 보면 F-18시 D-17 전후 극기의 쌍발 엔진 그리고 여기에 근미래 상황에 맞는 에비오닉스 체계와 스텔스 디자인을 더하게 사업이 되겠죠. 이 정도 체급이면 현재의 상황에선 중상 2급이지만 KF-X가 활약하게 될 미래의 전장 상황에선 중급의 전투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보다 높은 하이급의 고성능 전투기는 해외에서 도입하고 현재 KF-16과 그 야하 기체들은 KF-X 국내 개발로 대체한다는 게 핵심 골자입니다. 국방력과 국내 사업 육성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참으로 괜찮은 결론의 사업이었습니다. 군의 요구 조건에 관계없이 기본형 체급이 유로파이터급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정도 체급의 KF-X라도 고등훈련기 정도 그것도 해외 개발사에 전적으로 기대 만들어본 적밖에 없는 한국으로선 감당하기 힘든 도전입니다. 우리보다 기술 역량과 자본력이 뛰어난 라팔, 유로파이터, 그리펜 개발사들 지금 얼마나 고생하고 있습니까? 눈을 낮추면 그 비싼 생산 단가와 고유지비의 일본과 대만의 자국산 전투기 F-2 경국기의 상황도 보입니다. F-15를 제치고 일본 항자대의 최고 유지 비용을 자랑하는 F-2. 무기금수로 만들 수밖에 없었던 FCK-1A. 너무 높은 유자 비용과 대조적인 낮은 성능. 한정된 자국 수요를 바라고 자체 개발한다는 거 가시밭길의 시작입니다. 상대적으로 한정된 국내 수요와 낮은 기술력을 갖춘 국가의 자체 개발 전투기는 비슷한 급의 직도입기 전투기보다 도입 단가가 절대로 쌀 수가 없다라는 건 상식이죠. 유지비도 당연 높습니다. 전투기는 비교 대상이 없는 TA-50과는 완전 다르죠. 두 번의 개발 타당성 조사에서 두 차례 모두 경제성 없다라는 결론이 내려졌으면 당연합니다. 이 정도 급만으로 경제성 타당성 없다라고 결론이 났으면 눈을 애초 군의 요구 조건에 맞추어 조사에 합치되는 새로운 개발 방향의 수렴이 나와야 정상인데 개발 측은 KF-X 락을 외려 더 올리고 있습니다. 정부, 군과 개발자들의 시각이 수렴되기는커녕 그걸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개발 측은 정부와 군의 기본 요구 조건에 아랑곳 없이 KF-X의 ROC를 끝간데 없이 올리고 있습니다. 앞뒤가 잘못된 하극상의 상황이죠. 현재 판이 너무 커져 있습니다. 밑에 표를 보면 알지만 이젠 KF-X가 최고의 성능의 전투기 F-22랩터급까지 올라왔습니다. 국가 참여 사업이 실패하거나 크게 잘못되면 정부와 군이 다 책임을 지게 돼 있고 국민 부담으로 다 넘어갑니다. 즉 개발사와 업체들이 책임질 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책임으로 개발비와 리스크를 껴안는 민간 사업과 다른 게 바로 이점입니다. 그런데 KF-X는 전적인 국가 사업입니다. 개발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테니 돈과 책임은 니네들과 저라의 사업이 되고 말았습니다. 더 나아가 개발자 측은 이 정도는 우리가 만들 수 있다 정도가 아니고 더 훨씬 높은 성능의 훨씬 싼 전투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 이에 대해 나중에 개발자 측이 책임질 일은 손톱만큼도 없을 겁니다. 머지않아 세계 유수의 항공업체 관계자들이 유레카 한국으로 무릎 꿇고 올 것 같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본격 개발에 들어가기 전부터 개발비, 양산비 모두 오르더니 지금은 6조 원의 개발비와 8조 원의 120대를 양산하는 사업이 될 것이다에 이르렀습니다. 양산비 기준으로 보면 플라이어웨이 코스트 비용으로 대당 670억 원, 개발비를 합치면 대당 1170억짜리 전투기가 됐습니다. 전투기 개발 사례들을 보면 페이퍼 상태가 이 정도면 실제 개발 비용은 더 높이 치솟는다는 건 자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이마저도 이 계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개발자들의 속마음인 3단계 개발 계획 보이시죠? 겉으론 한계 기종의 단순 개량 사업 같죠? 그런데 엄청난 내용으로 보면 결론으로 KF-X 사업 하나로 전투기 개발을 3번이나 하겠다는 겁니다. 우선 첫 단계로 FA-18EF 유로파이터 라팔급의 4.5세대 KF-X를 만듭니다. 6조 원 개발비에 8조 원으로 120대 양산 운운은 당연 이걸 말하는 거겠죠. 빠듯한 개발 시점을 보면 레이더, 엔진 등 핵심 부품과 기술들 모두 전적으로 해외 개발사에 의지하는 걸로 나옵니다. 그러나 앞서 말했지만 그래도 이 정도 개발비와 양산비론 F2000급 KF-X는 택도 없을 겁니다. 1단계로 결정된 C103과 C203입니다.
두 번째 단계로 성능 개량을 빙자했지만 사실상 F22000보다 낮은 성능의 5세대 기체 개발입니다. F117급이면 0.25 정도의 RCS를 목표로 하나 봅니다. 첫 단계보다 개발비는 성공, 실패 여부 관계없이 천문학적으로 올라갈 건 자명합니다. 2단계에서부터 레이더, 무장, 소프트웨어 등 일부분의 국산 제품이 들어가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아무래도 낯이 가려웠는지 성능 개발이란 얘기는 빼먹었네요. 드디어 F-22급 전투기의 기체를 개발하겠답니다. 마성기의 군항공기용 제트 엔진 개발할 능력 있다. 최근 BAE가 우리 K9 자주포를 최종적으로 도입 기종으로 확정했지만 K9의 심장인 파워팩을 제공하고 있는 독일이 제동을 걸어왔다는 소식을 전한 바 있다. 우리가 세계 무기 시장에서 그동안 괄목할 만한 실적을 올리고 있음에도 핵심 부품의 외산, 의존에 의한 이러한 우려스러운 사태를 떨치지 못하고 있다. K와 함께 한화 디펜스가 개발한 K-21-105 경전차를 인도에서 도입하려 한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명품 무기류의 엔진 국산화 가능성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내가 보기에는 K2 전차의 파워팩을 완전 국산으로 장착하겠다는 것으로 볼 때 독일 등 핵심 부품의 도입선으로부터 우리의 기술력을 과시하고 세계 무기 시장의 슈퍼월들의 장난질에 휩쓸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여기서 올해 시제기 완성이 예정되어 있는 최초의 국내 개발되는 전투기 KF-X의 수출에 가장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제트 엔진 기술의 자립도에 대해 알아본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전투기나 민수용 항공기, 헬리콥터 등의 엔진을 생산하는 유일한 기업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다. 삼성의 항공부문 기업이었던 삼성 테크윈을 주식회사 한화가 인수를 하고 여기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분사를 해 항공기 엔진만 전문으로 다루고 있다. 이 회사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당장이라도 고성능의 전투기 엔진 국산화가 가능하다고 말한다. 다만 이 회사는 전세계 군수용, 민수용 항공기 엔진을 과점하고 있는 미국의 BMW, 영국의 롤스로이스와 항공기 엔진의 개발부터 생산, 사후 서비스에 이르는 국제 공동 개발 프로그램 계약을 맺고 엔진 부품 및 모듈 등의 공동 개발 및 생산 공급을 맡고 있다. 그 계약 금액도 엄청나다. 또한 부품의 공급뿐만이 아니라 라이센스 생산과 장정비도 맡고 있는데 이는 이 회사의 기술력을 인정. 이탈리아와 일본 등 이 분야 선두그룹을 다투는 쟁쟁한 나라들의 기업들과 경쟁하여 얻어낸 결과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F5 제공 후의 엔진부터 KF-16 등의 전투기 엔진 생산 및 장정비도 맡고 있으며 수리용 등 국산 헬기의 엔진도 생산하고 있다. KF-X의 엔진도 이 회사가 만든다. KF-X의 엔진은 미국 F-18 슈퍼호넷 항모 탑재 전투기의 엔진을 더 개량한 것으로서 미국 G사 제품이다. G는 한화와 RSP를 맺고 있는 주요한 고객사다. 때문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당장 국산화 기술력을 확보하고는 있지만 KF-X만을 위해 국산 엔진을 개발할 경우 그 개발비와 생산 설비 등에 투자한 돈을 회수할 방법이 없고 현재로서는 KF-X의 완전한 성공을 장담하기에 이른 시점인데다 자칫 엔진의 국산화를 시도하면 지금 막대한 매출을 보증하고 있는 주요 고객사들을 경쟁자로 돌려버리고 일감도 잃는 우를 범할 수 있는 등 여러가지 고려사항 때문에 국산화를 안 할 뿐이라 한다. 아마도 KF-X가 성공으로 판정되면 이후 교체용과 후속 기종에 적용될 엔진을 위해 국산 개발이 시작되지 않을까 싶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미 직경 1m의 과효율 압축 팬블레이드를 개발했는데 이는 전투기급 엔진에 적용되는 것이다. 또한 국내 중소기업이 제트 엔진에서 가장 중요한 고열 부품의 단결정 특수합금 기술을 개발, 팬블레이드를 생산해 미국의 주요 엔진 회사에 납품하고 있기도 하다. 즉, 제트 엔진의 성능을 좌우할 핵심 부품의 국산화는 이미 다 이뤘다는 것이다. 남은 과제는 고유 모델의 설계 및 제조 시설의 확충 등인데 위에 설명한 이유들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나서고 있지 않을 뿐이라 한다. 향후 정치 외교적 문제나 기업들의 이해관계로 우리에게 엔진 공급을 안 한다는 사태가 벌어질 때를 대비하고 메이저 제작사들의 기술 발전 추이를 따라 우리도 지속적인 기술 개발은 이어갈 것이라 한다. 경제성 문제보다 안보적 문제가 더 위에 서고 국가가 결단만 내리면 언제든 국산화는 가능하다고 한다. 든든한 마음이다. 1975년부터 출발했던 오랜 관록이 있으니 그런 내공이 충분하다.